2023년 7월 22일 위험 점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위험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금리가 높은 지점에서는 여기서 머물다가 신용 위험이 불거져야 내려옵니다. 그전까지는 최대한 국가가 막고요. 이 이유를 함부로 못 막아내면 작년에 강원랜드 사태 못 막았고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그때 얘기했죠. "이게 좋은 이벤트다. 앞으로 이 비슷한 일들이 채권 리스크가 터졌을 때 국가가는 무조건 방어하려고 노력할 거다." 그걸 잘하고 있는 거고요. 신용위험, 한계 기업, 그다음에 금융권, 제2금융권도 최근에 나왔었고요. 새마을금고죠. 그거와 플러스 알파로 지금 이제 중국 미국에 있는 부동산과 연결돼 있는 증권사의 손실들, 연기금의 손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동일하게 위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중소형은행도 금리가 5 예요. 5%인 상태에서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도 도시재생이라고 하지만 구도심이 지금 거의 항폐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건축은 늘어나면 결국에는 이게 한번 꽝 터지거나 아니면 인구가 플랫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인구를 감소하는 걸 막아내고 인구를 증대를 외국인들을 통해서 아마 해결해야 될 그 정책이 필요해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 두 개가 터지면 자연스럽게 리세션이 터지죠. 경기 침체가 되는데 그 정도가 연착륙이냐 견착륙이냐라는 거고 연착륙은 지금까지 작년부터 올해까지 있었던 그 시장 위험들이 다 연착륙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착륙은 거기서 더 깨지는 걸 경착륙이라 하는 거예요. 그건 코로나일 때 겪었고 2008년도일 때 겪었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경착륙 확률을 조금 높게 보는 게 5% 금리가 왔을 때는 경착륙을 지나서 금리 인하로 갔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금리 인상은 일본이고요. 이때가 진짜 강력한 경착륙의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본의 어 인플레가 정말 무서운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인 중국과 미국. 중국은 잃어버린 10 년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거를 보통 일어났을 때 두 가지가 해결 방법이 있는데 상대 국가를 압박하는데 미국을 압박할 수는 없죠. 그러면 전쟁밖에 없어요. 근데 전쟁 대상국도 대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도 질문의 거리가 있습니다. 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신용위험은 CDS는 우리나라가 좀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CDS가 떨어진 효과가 있거든요. 그거의 결과물이고 전체적으로는 플랫하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한계 기업의 상황일 때 금리가 추가되는데 금리가 높아졌죠. 이것들이 별로 안 좋아요. 5.5가 되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이때 SV뱅크 은행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한계 기업 들어가는데 기초법 이것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거 구조조정 안 해 준다고 하면 힘듭니다. 한계 기업 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서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대 경계 체질 악화, 재정으로는 힘들고 사실상 내실화가 돼야 되는데 내실화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그다음에 선조 중기 대출 금리 상승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 못하는 건데 하는 총재의 말에 따르면은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문제가 없다는 외국 거는 통제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원달러 환율 급등이라든지 혹은 일본의 금리 인상 거리라든지 유럽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리든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도 저축은행 추이는 저번에 보셨고 요런 거죠. 요 고점이 트였을 때는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꼭 생겼다. 이게 연착륙이고 여기 견착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미 잡국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불안 여전하고 악순환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 뱅크런 그다음에 추신 잔액이 더 늘었다는 거. 자 그다음에 건전성 문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근데 외국에 대한 여기 미국 상업용 투자도 있어요. 요거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지역은행 리스크도 또 오고 있고 같이 연결돼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시장 대응하시면 되고 매주 보고 있겠습니다. 자 리세션 경기 침체입니다. 지난번에 5대 5 라고 했는데 아직도 3대 7로 했는데 이제 4대 6 으로 다음 주에는 무조건 바꾸겠습니다. 상황이 터지면은 이제 완전히 바뀔 건데 상황이 안 터지면 4대 6 정도라고요. 챗GPT가 큰 효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전기차도 나름 효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코 프로그램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에코 프로그램은 제가 그 배터리를 너무 안 좋아하기 때문에 지나고 난 다음에 대응할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짜 지독스럽게 아마 투자 안 할 거예요. 자 일본 투자 경제는 30년 마침표 찍었고요. 뭐 옛날이 아니고 찍었고 근데 금리 인하로 만들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반값 행사들은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플레 불황을 수출하느니 침체 없는 경제를 꿈꾸는데 가능할까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버블을 쌓는 거거든요. 일본식 침체도 중국 경제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시장을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금리 인상 가능성 봅니다. 금리 인상에서 명부처 엔화가 반전이 일어나고 있고 이 말은 이번에도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를 이번 주 다음 주 목금쯤에 하거든요. 금요일 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올라갈 것 같고 근데 수정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멘트는 바뀔 수 있다. 그게 조심스럽게 보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유럽과 일본인데 일본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미국은 결정 났어요. 99%라는 게 결정이 났고요. 지금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채권의 시장도 보면 단기채가 높아지고 있죠.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99점. 뭐 99점이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고요. 여기도 83.5를 유지해서 9월 달에도 유지할 거다라고 보니까 진짜 고원이거든요. 고원지대 와 있어요. 이거는 진짜 금리 인플레가 7%가 되지 않으나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건데 여기서 머물다가 시장을 힘들게 그걸 조심스럽게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구간에는 되도록이면 투자는 삼간다. 있는 거 갖고 한 30% 40% 갖고만 대응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중국과 미국이 있고요. 저물가 그림자고 부동산 빚에 걸려 있다고 했죠. 빚이 많아요. 그리고 헝다도 힘들다고 하고 있고 완다그룹, 헝다에 이어서 완다그룹 또 디폴트 위기가 있고 그래서 후방 산업까지 위험하다는 거. 이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고 이거를 전쟁, 워로 해결하면 더 파급이 옵니다. 그 러시아 전쟁처럼요. 그다음에 미국 카지노 여기도 매수 신호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게 회복인데 상업용은 아직 아니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소폭 호전이라는 거고 비용은 상승하니까 디포트를 안 애들은 디포트를 할 수 있고 빨리 매각해야 되는 데는 매각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 위험으로 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다시 가서 맨 앞으로 가겠습니다. 지금은 고원지대로 들어간 거예요. 5.5까지 올리게 된 거니까요. 고원지대로 들어간 거고 이 고원지대에서 이것만 딱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터졌을 때 지대로 투자하는 거고 이게 터지더라도 우리나라 기준에서 2200 이하는 장기로 괜찮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간에 우리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 깨져버려요. 날아가 버립니다. 그냥 국가가 거의 부도 사태가 돼야 부동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부동산은 쉽게 무너지는 산업은 아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가장 큰 이유게 똑같은 집을 짓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를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돼요. 자재값은 인건비 연동이고요. 거기서 실업이 엄청나게 발생해야만 이게 안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요거 한 꼭지만 우리 이번 하반기 동안 계속 보시면 되고요. 아마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이번 하반기 내내 이거를 지고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연착륙으로 넘어가더라도 다시 이거예요. 그러니까 터질 때까지 이거 상태로 볼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